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읽은 책을 꼭 유튜브에 리뷰를 올리자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리뷰할 책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여기 뚝하니 나와 있는 이분, 카네기라는 분인데, 이분은 거의 최초로 자기계발서를 만들어내신 분이고, 자기계발 서적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 없어서 직접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상대방의 뭐 대화 방식이라든지 내가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보면, 사람을 대하는 파트 1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칙, 파트 2가 사람의 호감을 사는 6가지 방법, 그리고 파트 3가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파트 4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 파트 5가 기적을 불어일으키는 편지들, 그리고 파트 6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7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뭐 동료들 속에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뭐 가족들, 내 남편,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그들과의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더욱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팁을 알려주는 그런 전체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이 되고, 그리고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파트 1에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칙 중에 3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비법에 대해 나와 있어요.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2가지 동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또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했고, 또 철학자 존 듀이는 인간 본성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충동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욕망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저 역시도 누군가한테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 갈망 자체는 인간 본성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갈망, 그것은 결코 참을 수 없는 갈구,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인간적인 갈구다. 이러한 신적 갈구를 온전히 충족시켜주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방법 같아요. 이게 사회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내 남편으로 예를 들자면 그들의 욕망과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를 제대로 알면 그들이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뭘 원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 그런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58페이지에 실제로 정신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큰 사람들이 있다. 이러니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솔직하게 칭찬한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진짜 무시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한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그렇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노고나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칭찬을 해줬나, 그런 반성이 많이 되는 파트였어요. 파트 하나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한 줄로 그 파트를 설명해주는 간결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의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갈망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정과 칭찬과 진심을 다한 마음으로 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빼앗는 방법. 이거는 사람의 호감을 사는 6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 밑줄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상대방에게 자신이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존 듀이 교수는 인정받고 싶다고 느끼는 욕망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강력한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의 본성의 가장 깊은 원칙은 인정받으려는 욕구라고 말한 바가 있다. 제가 이 밑줄 친 거를 보면서 내가 되게 인정과 그 갈망에 대한 욕구가 좀 큰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남들한테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나?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남들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중에 유독 그들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면 나도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내 주변에도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조금 돌아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59페이지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역시 정말 기본적인 지침 내용인데 저를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남을 대하는 방법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게 된 그런 파트였어요.
그리고 163페이지에 자신의 자그마한 세상에서는 자신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은연중에 알리는 것이다. 자그마한 세상에서는 자신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은 누군가보다 한 가지 정도는 우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뭐 저 역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운동신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재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남들보다 우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신의 중요성을 은연중에 알리면서 인정하는 거, 그게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거를 은연중에 알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점을 갖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게 사람을 잘 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칭찬과 인정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쵸? 남에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장점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알려주는 거. 그러면은 이게 정말 작은 일로 시작하겠지만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자신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내가 그에게 진심으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게 되는 거,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3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 상대방과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약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일하면서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한 예로 들어준 게 있는데 이게 하우스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게 자기가 생각해낸 정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대통령은 마치 그 정책이 별로인 것처럼, 탐탁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느 저녁 식사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대령이 말한 그 정책에 대한 거를 자신이 생각해낸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리고 저 같으면 좀 뭐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한 거고 심지어 그걸 별로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 마냥,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 마냥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대령은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의 그런 의견을 인정해주고 대통령이 생각해낸 거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이게 무조건 반감을 갖고 아닌데 이거 내가 한 건데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더욱더 덧붙인 아이디어까지 무시하게 돼버리는 거고, 함께하는 팀워크나 뭐 협력관계에 있어서 과연 좋을 게 뭐가 있을까, 더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또 덧붙여서 더 완성된 그런 의견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중국의 노자의 도덕경에 오늘날 이 책을 읽은 사람들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썼는데요. 강과 바다가 산에서 흘러내리는 수많은 냇물로부터 존경받는 이유는 낮은 곳에 있어서다. 낮은 데에 있는 것으로 수많은 냇물을 거느릴 수 있다.
이렇듯 현자는 다른 사람의 위에 있고자 하면서도 사람들의 아래에 선다. 앞에 서고자 하면서도 사람들의 뒤에 선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위에 있다고 해도 무겁다 여기지 않으며 설령 앞에 선다고 해도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우월한 척 하고 싶고 내가 생각해낸 것처럼 더 티내면서 하는 게 맞는 걸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되고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낮은 곳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뒷받침해주고 설득하면서 살아가려면 이러한 방법으로 조금 더 현명하게 사람을 대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절은 정말 이 부분은 저에게 많은 울림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과 대화를 나눌 경우에 가능하면 서로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차이가 있다면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조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에 네 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라. 상대방이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가능하다면 상황을 만들어라. 라고 써 있으면서 아니요, 그 반응은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다. 그 누구라 해도 일단 아니요라고 말을 꺼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진짜 대화 방법에 있어서 스킬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혹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기 위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앞에 말한 것처럼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도 강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엇나가서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거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처음에 네라는 대답을 여러 번 이끌어낼 줄 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듣는 사람의 심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든다. 사람이랑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대답이 아니요 그리고 네 둘 중에 어떤 거를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이 대화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인지 그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인지 네, 아니요, 무엇을 이끄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근데 뭐 회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친구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남자친구랑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이건 분명히 진짜 틀렸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 이거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순간이 온다면 맨발의 나이든 소크라테스를 기억하도록 하자. 그러고 나서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질문을 다시 말해 그가 네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계속 이어가라. 이거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했을 때 우리가 같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무작정 이거는 아니야. 뭐
그 상대방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만 한다면 그 상대방은 그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존심이 상해하고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한 인정, 설득이 안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 방법을 똑같이 따라해보라. 상대방이 네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라. 네네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의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생각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행동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관계와 그 방향, 그리고 둘 간의 그 사이의 그 과정 속에서의 모든 이해를 다 해야지 네네라는 대답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것만은 아니죠. 내가 많이 노력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인간의 관계에 대한 스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할 내용인데요. 파트 6, 마지막 파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7가지 방법,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앞에 내용들도 다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여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행복을 원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결혼 후에도 예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젊은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예의를 차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남자라도 바가지나 긁어대는 아내로부터는 분명 도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결혼 3년차가 됐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과 남편이죠. 밖에서 힘들고 진짜 지치고 짜증날 때 밖에 있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솔직히 그런 부분을 다 표현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모든 그 짜증과 그 힘듦을 풀어도 되고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비열하고 모욕적이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다. 놀랍기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실인 것 같아요. 밖에서는 척이라도 하지만 그런 척들을 내 가족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걸러내지 않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 행복을 위해서는 사업보다는 결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필수적인 것이다.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투르게노프는 어디서나 칭송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하길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여인이 어딘가에 있다면 나는 내 모든 재능과 모든 책을 포기해도 좋을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너무 알고 있고 마음속으로 너무 알고 있는 거지만 내가 우리 가족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표현해내는 건 막말과 그 사람이 듣기에 모욕적인 말들이 매우 많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편과 더 살아갈 날들도 많고 가족과 더 살아갈 날들이 많은데 이러했던 내 모습을 방관하기보단 여기 앞에 내용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결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 가족과에 있어서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밖에서의 사회관계, 나의 능력을 표출하는 것보다 내 사람, 내 가족, 내 남편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필수적이라는 그 마음을 항상 중심으로 잡아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또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파트였어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 방법과 같이 해보라.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행동하라.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기에 저한테 정말 필요했던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시기?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일하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그리고 대화하면서 에 대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된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임신 중이어서 곧 태어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아이들로 키워야 할까? 어떤 인성을 갖춘 아이들로 키워야 될까?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뭐 이걸 가르칠까? 저걸 가르칠까? 뭐 어떤 학원을 보낼까? 뭐 어떤 악기를 배우게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알려주는 책이었어서 사회에서의 나와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서의 내가 배워야 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서라고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인간관계론에 나와 있는 지침처럼 한다면 좋겠다. 근데 과연 그게 쉬울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발견하고 그리고 나로부터 변화하고 그 변화로부터 남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했던 책이었고, 여기 이 카네기 이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책은 두고 계속 보라고. 정말 여기에 모든 내용을 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다 넣어서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을 하고 싶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었고 쉽지는 않겠지만 이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연습하면서 실천해 나가야겠다. 그게 내가 인간관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책이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2020년도 첫 번째 리뷰는 마무리할게요.